안녕하세요. 신입사원을 위한 네트워크 기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IP 주소라는 겁니다. 현실 세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반드시 주소가 필요하죠. 받는 사람 주소가 없으면 편지는 어디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도 똑같아요. 데이터를 어딘가로 보내려면 반드시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IP 주소예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는 이 IP 주소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IP 주소가 없으면 데이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오늘 이 주소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IP 주소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이겁니다. IP 주소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 하나는 사설 IP, 다른 하나는 공인 IP예요. 사실 이 두 가지 구분만 확실히 잡으면 네트워크의 절반은 이해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설 IP는 우리 집 안에서만 통하는 주소이고 공인 IP는 바깥 인터넷 세상에서 통하는 주소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설 IP입니다. 사설 IP는 우리 집 안에서만 통하는 주소예요. 192로 시작하는 그 익숙한 주소가 대표적인 사설 IP입니다. 아파트 호수를 떠올리면 딱 맞아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끼리는 그냥 305호 이렇게만 말해도 서로 알아듣죠. 그런데 아파트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305호라고만 하면 절대 못 찾아옵니다. 아파트 이름이랑 동, 호수를 다 말해줘야 하잖아요. 사설 IP가 딱 그렇습니다. 집 안에서는 잘 통하지만 집 밖 인터넷에서는 그것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주소예요. 사설 IP로 쓸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세 덩어리인데요. 10으로 시작하는 큰 대역은 규모가 큰 조직에서 쓰고 172로 시작하는 대역은 중간 규모, 그리고 192로 시작하는 대역이 우리 가정집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집 공유기 주소가 대부분 192로 시작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RFC 1918이라는 국제 표준에서 이 대역을 가정용, 소규모 네트워크용으로 딱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공유기 만드는 회사들이 이 범위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두는 겁니다. 이번엔 공인 IP입니다. 공인 IP는 인터넷 세상에서 통하는 진짜 주소예요. 이건 통신사가 여러분 집에 하나를 배정해 줍니다. 네이버 같은 데서 내 IP 주소 확인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볼 수 있어요. 공인 IP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 세계에서 딱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공인 IP를 가진 기기가 같은 시점에 두 대 있을 수는 없어요. 아파트 호수는 다른 아파트에도 똑같이 305호가 있지만 아파트 전체 주소는 세상에 딱 하나뿐인 것과 같은 이치죠. 이 공인 IP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붙는 발신자 주소와 같습니다. 편지를 보낼 때 봉투에 보내는 사람 주소를 적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웹사이트는 여러분의 공인 IP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공인 IP로는 대략적인 위치까지 짐작할 수 있어요. 도시 수준까지는 꽤 정확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서울에서 접속하셨군요. 하고 뜨는 게 바로 이 원리예요. 정확한 집 주소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흔적이 남는다는 게 신경 쓰이는 분들이 있죠. 이런 이유로 VPN 같은 걸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공유기가 하는 핵심적인 일이 등장합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통신사가 준 공인 IP는 딱 하나인데 집 안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TV까지 기기가 여러 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로 처리할까요? 여기서 공유기가 마법을 부립니다. 공유기는 집안의 각 기기한테는 사설 IP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기기들이 바깥 인터넷으로 나갈 때는 통신사가 준 공인 IP 하나로 싹 바꿔서 내보내요. 이 주소를 바꿔치기하는 기술을 NAT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던 그 경비실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낫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조금만 더 들여다볼게요. 공유기는 낫표라고 부르는 표를 하나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집 안 스마트폰이 유튜브에 접속하면 공유기가 이 요청은 그 스마트폰 거야 하고 표에 적어둡니다.
노트북이 네이버에 접속하면 이 요청은 그 노트북 거야 하고 또 적어두고요. 그러다 바깥에서 응답이 돌아오면 공유기가 이 표를 보고 아, 이건 스마트폰한테 전해줘야겠다 하고 정확히 찾아서 전달합니다. 안쪽에서는 여러 주소가 북적대지만 바깥으로는 하나의 주소만 보이는 거죠. 이 과정이 매 순간 수백, 수천 건씩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집에 새 스마트폰을 사서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바로 인터넷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소를 직접 입력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건 DHCP라는 기능 덕분입니다. 공유기가 주소를 자동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새 기기가 연결되면 이런 대화가 오가요. 기기가 주소 하나 주세요. 하면 공유기가 이 주소 쓰세요. 하루 동안 유효합니다. 하고 답해줍니다. 재미있는 건 이 주소에 임대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통 하루 정도인데 시간이 지나면 갱신하거나 다른 주소를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기라도 가끔 주소가 바뀌기도 하는 거죠. 참, 프린터나 NAS처럼 주소가 바뀌면 곤란한 기기는 공유기 설정에서 항상 같은 주소를 쓰도록 고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사실 IP 주소는 이미 부족합니다. 예전부터 쓰던 방식으로는 만들 수 있는 주소가 약 43억 개인데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다 사람 한 명이 여러 기기를 쓰니까 턱없이 모자라죠. 아까 배운 낫이 이렇게 널리 쓰이는 것도 사실은 이 주소 부족 때문입니다. 공인 IP 하나로 여러 기기가 버티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주소를 훨씬 넉넉하게 만드는 새로운 방식도 나왔는데 이건 지구의 모래알 하나하나에 주소를 수십억 개씩 붙이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오늘 핵심만 딱 기억하세요. 사설 IP는 집 안호수, 공인 IP는 아파트 주소, 그리고 공유기가 그 사이를 이어준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그 와이파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